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에서 창사 50주년을 기념해서 9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제목은 지금부터 향후 50년 지향하는 미래, 100억 명 100세 시대의 풍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인데요.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보고서지만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의 장기 투자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공유드립니다. 보고서 제목이 100억 명 100세 시대의 풍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니까 일본이 지향하는 풍족한 미래는 어떤 것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는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있겠죠. 보고서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4장이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의 풍족함, 제5장이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제4장에서 풍족함의 향상을 위한 3개 목표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건강 유지와 심신의 잠재력 발휘, 둘째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계에 대한 확보, 셋째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자아 실현. 지금 일본 인구가 1억 2,600만인데 보고서에 의하면 50년 후, 즉 2070년이 되면 일본 인구는 8,300만 명으로 줄 거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8%를 차지하게 되고 또한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3명 중 1명이 인지증, 즉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표현이 좀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인지증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럼 중국 인구는 향후 언제 피크에 달한 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중국의 노령화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작년 초에 중국 정부 산하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인구와 노동 그린북, 중국 인구와 노동 문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인구는 대략 2029년에 피크를 찍을 것이고 그 피크치는 14.42억 명이다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또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향후 중국 인구는 다음 2가지 전환점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는 노동 인구가 이미 피크를 지나서 현재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인력 자본의 계산 속도가 둔화되고 자본 수익률이 낮아진 동시에 생산성 향상 속도도 뚜렷이 느려질 것이다. 둘째는 중국 인구는 2025년에 피크를 찍은 후 마이너스 성장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2025년이면 저는 43살이네요. 잔인하네요. 중국의 노령화 인구 비중에 대해 중국발전연구기금회에서 발표한 중국발전보고 2020 중국 인구 노령화의 발전 추세와 정책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와 인구 비중은 각각 2020년 1.8억 명 13%, 2025년에 2.1억 명 15%, 2035년에 3.1억 명 22.3%, 2050년이 되면 3.8억 명 비중이 27.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저는 68세네요. 잔인하네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600만 명이고 1인당 GDP가 4만 달러인 선진국이고 전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기도 하죠. 중국은 2019년에 인구가 이미 14억을 돌파했고 작년에 1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돌파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에는 인구가 14억인 나라가 없고 발전도상국에는 중국처럼 14억 인구 규모에다가 1인당 GDP가 10,000달러 그리고 당과 정부의 국가관리 시스템이 비교적 효율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은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76억 명으로 인구 비중이 이미 12%를 돌파했는데요. 나라마다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규모의 차이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노령화 시대라는 이런 방향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인구 기반이 방대해서 노령화보다는 인구가 많다 이런 이미지가 좀 크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노령화는 이미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요. 향후 추세적으로 점점 심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참고로 중국이 80년대부터 도시 범위에서 한 가족 한 자녀라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제가 82년생이고 제 남편이 81년생이니까 저희가 산하 제한 정책 1세대인 셈이죠. 농촌 지역은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산하 제한 정책 적용 범위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80년대부터 계속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드디어 2016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는데요.
이게 좀 늦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게 국가에 있어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라 정부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검토하고 결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2016년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는데 사실상 이미 늦었죠. 실제로 2016년 이후 중국의 매년 신생아 출생수가 계속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면 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연도별 신생아 출생수인데 단위는 만 명. 보시면 2009년 1615만 명, 2010년 1588만 명 계속 쭉 가다가 2016년 1786만 명, 그 후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2017년 1723만 명, 2018년 1523만 명, 2019년 1465만 명. 2020년의 신생아 출생수는 2019년보다 최소 200만 명은 더 떨어질 거라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컨센서스예요. 즉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하든 안 하든 중국 인구의 이런 추세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고 해서 다 둘째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력이나 가치관 등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이라서 이 미쯔비시 종합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된 장기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을 접근할 때도 인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즉 중국의 노령화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 찐중토 최근 영상에서도 조금 언급하긴 했는데 폐암과 간암을 예를 들면요. 폐암은 현재 중국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인 악성 종양이고 폐암 중 비소세포 폐암이 약 80에서 85%를 차지하고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 70%는 초기 발견 시 이미 근치성 절제술을 진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국소 진행형 말기 또는 전이성 종양 단계다. 이러한 환자는 근치성 절제술을 진행했을 경우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 약 30%는 편평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러한 환자들은 2차 면역 치료 약물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므로 중국에는 현재 여전히 방대한 의료 수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의 간암 환자의 경우에는 전 세계 신규 환자 및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비록 기술이 진보하고 있지만 간암 환자 중 아직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많이 존재한다. 표적 항암제의 병용 투여의 간세포암 적응증에서의 진전은 중국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등등이고요. 중국 인구의 향후 추세나 노령화 수준은 이렇고 그럼 세계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인구에 대해 여러 개 버전이 있는데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2064년에 97억이라는 피크에 달할 것이고 2100년에 88억으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100년이면 저는 118세가 될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잔인하네요. 이미 미국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선점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중국의 제약 바이오 혁신약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중국 국내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고 참고로 중국 현지에서는 2019년을 PD-1 단클론 항체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중국의 이런 제약 바이오 혁신약 기업들에게 있어서 일단 중국 국내의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고 중국 시장이 메인이지만 또 아주 길게 보면 해외 시장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력을 좀 펼쳐보면 어떨까 싶어요. 미쯔비시 종합연구소 보고서 제5장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안전 안심의 확보, 둘째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의 확보인데요. 안전 안심의 확보라는 것은 자연재해와 감염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상 공간의 신뢰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자동화나 기계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관련성이 있을 거고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의 확보라는 건 자원 소비를 억제해 지속 가능성과 풍족함을 양립하는 건데 이 부분은 또 탄소 중립, 친환경, 태양광,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있겠죠. 항암제든 PD-1 단클론 항체든 인공지능이든 탄소 중립이든 모두 다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장기 트렌드, 장기 투자 분야이긴 하지만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보고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은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확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서론 부분에 나온 딱 한마디예요. 여기 미라요 요소코스루 사이료노 호호와 미라요 지쿠르고도 데아루.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작년 10월 1일부터 찐중투를 시작한 저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는 말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만의 미래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미래를 예측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